네,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제가 영상을 만드네요. 3시 33분 장 마감하고 바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고요. 오늘은 좀 비가 촉촉하게 내리죠. 네,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 일상도 비가 내릴 때 뭔가 좀 쉼표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도 뭐 시장은 약간 뭐랄까 어제와는 또 다른 색깔?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얘기 드린 게 BBIG 섹터랑 경기 민감 업종의 섹터가 이제 순환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 갈 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마침 BBIG 업종이 크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또 상승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또 이제 셀트론 그룹에서는 오늘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발표를 했죠. 공시를 3공장 신설에 대한 어떤 공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이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제 임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왜 검증이 아니라 절차일 뿐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전문가의 발언 내용을 한번 짚어볼게요. 어제 나온 기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이제 즐겨보는, 유튜브에서 이제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3프로TV는 이제 즐겨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좀 이제 배울 점이 많고, 또 이제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받아들일 만한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 오늘 거기 이제 하나증권에 이제 뭐 분이 나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시장의 판을 다시 짜야 된다. 실적주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일에 중요한 어떤 시각을 얘기했는데, 최근에 제가 얘기한 거랑 뭐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매크로적인 어떤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전문 영역은 아니거든요. 예. 각자 이제 뭐 증권업계라든지 뭐 이쪽에 있는 분들도 다 각자의 어떤 영역이 있어요. 전문 분야. 그래서 제가 매크로나 이제 이런 이제 시황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전문가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어떤 더 나으신 분들의 이제 의견들을, 생각들을 많이 경청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분의 얘기는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예. 이따가 그 내용을 한번 드리고, 먼저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증시는요, 코스피가 0.2% 정도, 코스닥이 1.4% 정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상승한 걸 보면 오늘 좀 바이오주가 좋았구나, 그리고 BBIG 업종이 좀 좋았구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BBIG 업종이 이제 시장을 주도했고, 이제 먼저 이제 아시아권 증시 간단히 볼게요. 일본은 오늘 좀 조정이네요. 1.1%. 홍콩, 대만은 플러스. 대만이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상해 증시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보합 정도. 어제 이제 미국 증시도 그냥 뭐 약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테슬라 빼고는 뭐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고, 경기 민감 섹터도 약간 뭐 오르는 거 있고 내리는 거 있고, 크게 뭐 최근에 오른 종목들은,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좀 쉼표 느낌. 오늘 비가 오는 것과 비슷하게 시장이 조금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군들, 업종군들 지수는 조금 쉼표를 그리는 그런 날이었다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경기 민감 섹터는 조금 쉬어가고, BBIG 업종이 오늘 좀 셌던 그런 날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이제 S&P 지수 편입됐다는 소식에 8% 상승, 나홀로 이제 독약청청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차트는 역시나 여념없이 지금 상승세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거래대금이 좀 감소하면서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1.46% 상승하면서 거래대금도 늘었죠, 어제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오 업종도 좋았고 BBIG 성장 주도 업종의 종목군들이 이제 좋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오늘 이제 장중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순매도했는데 막판에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세를 불을 계속적으로 당기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기관들도 오늘은 좀 순매수하면서 개인들이 이제 순매도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큰 어떤 규모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유의미한 어떤 수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종목별로 한번 볼게요. 먼저 오늘 가장 뭐 화두였던 종목일 수 있는데요. 고바이오랩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하기에 이제 오전에도 이제 스마트 리포트로 또 자세히 분석을 드렸고 또 가격적인 제시도 드렸는데요. 야, 공모가 15,000원 대비해가지고 뭡니까? 2배로 이제 시작을 했죠. 예, 3만원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고점은 37,350원. 24%까지 상승했다가 뭐 막판에 이제 거의 보합까지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리면서 4.3%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역시나 이제 오늘 기관들은 뭐 거의 대부분 물량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기관들의 어떤 물량은 나왔을 걸로 좀 추정이 되고요. 아직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가격이 공모가 부근이었죠. 그리고 시총이 한 3천억 언더면 일단은 매력은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4,800억이에요 시총이. 그래서 싸진 않다. 예, 그렇게 싸진 않다.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역시나 저는 오늘 접근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고바이오랩은 저는 지금 시총에서는 조금 부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떨어지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관찰하면서 본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누군가 물량을 좀 걷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물량을 걷어가는데 기관이 물량을 던지는 걸 당연히 이제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그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내고 있었어요. 예, 뭐 분봉으로 볼 때 받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세력이 입성을 시작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예, 그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상승을 갈 것이다. 이걸 뭐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면 세력이 매집했으니까 가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뭐 진짜 6개월 뒤에 갈 수도 있고 1년 뒤에 갈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세력이 뭐 매집했다고 바로 날아가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 물량을 걷어들이는 모습은 좀 확인했어요. 어차피 이제 그 주가를 컨트롤 하려면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바로 띄워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아마 물량 받고 유도했던 게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뭐 다 확실한 건 아니고 일단은 물량 확보를 누군가는 하려는 것 같다. 하고 있는 것 같다. 요 정도의 판단이고 박셀바이오가 이제 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느냐? 박셀바이오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때 이제 정확하게 물량을 걷어들였던 측이 있었고 대부분의 이제 기관이라든지 공모받은 개인 투자들은 다 던졌죠. 예, 공모가 미만으로 계속 떨어지니까 다 던졌죠. 그러니까 물량 확보를 용이하게 했죠. 단기간에 했고 물량 확보를 확실하게 하니까 뮤톨로 물량을 거의 싸그리 다 매집을 할 수 있었다 보니까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공매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게 뭐 5만원 거든 10만원 거든 20만원 거든 바이오 주식은 제한점이 없잖아요. 뭐 퍼로 밸류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누군가 이제 입성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걸 뭐 밑으로 꺼트린 다음에 이제 올릴지 한참 뒤에 올릴지 뭐 올리면서 뭐 거의 물량을 싹쓸이 할지 그건 알 수 없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올라갈 때 저는 굳이 사고 싶진 않아요. 박셀바이오는 제가 이제 밸류가 시총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막 용기 있게 사면 된다는 얘기를 드렸지만 고바이오랩은 사실 뭐 지금 그렇게까지 썩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는 어려워요. 밸류상, 시총상. 그래서 오늘 기관이 150만 주, 금액으로는 한 500억 정도 순매도 했는데요. 뭐 대부분의 물량은 나온 것 같고요. 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좀 기다려 보려고 해요. 뭐 어차피 뭐 이거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상관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조급하게 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리고 이제 꼭 그 종목을 사야 되고 그 종목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자신감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오면 사고 안 오면 그냥 뭐 딴 것도 대안이 많은데 뭐 굳이 뭐 이거에 집착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바 여러분 계속 관찰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시총은 조금 저는 그냥 그렇게 매력이 높진 않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건 뭐 내게 아니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요 종목군들 중에서 테슬라가 많이 올라서 아무래도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BBI 쪽에서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LG화학도 이제 세게 올랐어요 오늘. 3.35% 이제 올랐고요. 역시나 제가 LG화학 얘기할 때는 외국인들은 계속 산다. 오늘도 9만 주, 금액으로 치면 640억을 샀고 개인들은 710억을 팔았다. 진짜 뭐랄까요? 야, 그냥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사는 거예요. 주구장창 지금 LG화학을. 결국 이제 큰 그림 그리고 있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제 수급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오늘 1.5%.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리콜 사태라든지 화재 사태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분명. 근데 이런 종목을 뭐 단타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단타하려면 사실 뭐 신규 상장주라든지 가벼운 종목군들 뭐 시총 뭐 한 1조 언더에 있는 것들 가지고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중장기 투자인데 뭐 그런 어떤 리콜이나 화재 사태가 이 기업만 있는 거였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저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 성장에 훼손을 주는 요인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용기를 내시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도 자꾸 이렇게 2차전지 종목들도 다시 또 좋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BBIG 업종은 끝난 게 아니다. 당연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단지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어떤 수급상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시각은 전혀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오늘은 좀 올랐어요. 2% 정도 오르고 카카오도 0.97% 정도 상승하면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뭐 오늘은 약간의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추세적인 어떤 이탈 없이 잘 나아가고 있고요. 오늘 LG전자가 좀 셌네요. 4%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기관들이 좀 많이 샀네요. 전기차 충전소, 하여튼 뭐 LG전자는요, 뭐 가전 쪽이 이제 강하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장 쪽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소위 이제 그 경기 민감 섹터들이 조금 쉬거나, 그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왔던 뭐 경기주,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통주, 현대백화점도 오늘은 2.76% 약세고요. 그러니까 유통주를, 저는 이제 유통주를 이제 담는다고 말씀드렸죠. 유통주를 그러면 언제 담을 거냐? 유통주가 막 양봉을 치면서 이렇게 막 상승할 때 할 거냐? 저는 이런 거를 기다리세요. 기다려야 된다 생각해요. 조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조급하게 먹으면 오늘 막 잘못하면 고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통주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개선돼요.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근데 이제 가다가 음봉을 보이는 날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거든요.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BBIG랑 경기 민감 섹터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수를 올려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미리 나는 현대백화점을 한 3천만 원어치 살 거야, 5천만 원어치 살 거야, 이걸 딱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뭐 이렇게 1,000만 원씩, 뭐 1,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셨죠? 막 양봉 막 뜨고 막 올라가는데 막 그냥 내가 사고자 했던 5천만 원어치 그냥 한 방에 팍 사고, 예. 그렇게 하면 심리가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금 쉬어가는 구간대에서 계획된 어떤 시나리오대로 물량을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신세계도 오늘은 3% 정도 밀렸네요. 그렇죠? 중장기 평선에서 뚝 이렇게 저항을 받는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시세에 따라서 이거 다시 또 내려가려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산다고 확정했으면 그냥 이제 분할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조정받을 때마다. 시세에 따라서 내가 가진 어떤 전략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예. 아니 실적이 개선되는 거는 변동이 없는데 시세가 갑자기 막 5% 빠졌어. 그러면 뭐 부정적이면 그거는 비합리적인 투자죠. 예. 그래서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제가 볼 때는 이 백화점의 어떤 개선세 그리고 면세점 쪽에서 어떤 적자 축소에 반응을 하면서 실적 개선이 일어날 걸로 본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실적 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게임주 한번 짚어볼게요. 컴투스가 이제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수급이 최근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팔아서 그런데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이제 부는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도 BBRG 섹터 전체가 이제 좀 쉬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추세적으로 변함없이 좋은 흐름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 업체로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어차피 경기 민감 섹터의 어떤 이 유화주로서의 어떤 실적 개선도 벌어지면서 2차전지 소재 쪽에서의 어떤 매출까지 더해지는 쌍겹 호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네요. 오늘은 5.6%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 모처럼 아미코젠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아미코젠이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삼성바이오도 이제 그 4공장 착공 들어갔다는 소식, 그리고 셀트리온도 이제 3공장 확정됐다는 그런 어떤 공시 발표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아미코젠이 조금 오늘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네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좀 깊긴 했지만 이거는 조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스코텍이 굉장히 셌습니다. 11.65%. 오늘 키움에서도 리포팅이 나왔는데요. 그 리포팅 간단히 보죠. 목표 주가 이제 67,000원. 레이저 티닙이라는 이 캐쉬 이런 제목인데요. 바이오텍의 정석이다. 제가 이제 오스코텍을 이제 여러 번 이제 분석해드리고 스마트 리포트 짚어드리면서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바이오 회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금이 유입되면서도 이제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바이오텍의 정석답다. 바이오텍이 중에서도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답다. 그리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 바이오텍 회사 중에 하나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제목으로 달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한양인과 함께 이제 레이저 티닙을 개발해서 얀센에 지금 1.4조 원 이제 라이센스 아웃한 게 이제 굉장히 크죠. 여기서 이제 캐시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단독 3상 병용으로 2, 3상을 이제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내년이면 국내도 조건부 허가 출시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매출로 이제 로열티 한 10에서 15%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캐시가 확보되면서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의 어떤 임상 자금으로 또 쓰면서 또 선순환도는 선순환 구조에 돌입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 그래서 굉장히 우량한 바이오텍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구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이게 지금 다국가 2예상 완료돼 가지고요. 내년 초 여기서 이제 발표가 기대돼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래서 아마 이제 요거 때까지는 모멘텀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수출까지 가능성이 있죠, 분명. 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예. 그래서 뭐 SYK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랑 같은 억제제 같은 경우 이상에서 최대, 와우, 이게 얼마입니까? 한 1.3조라고 볼 수 있겠죠? 1.3조 원의 기술 이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2회 이상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래를 향해 있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경구용입니다. 예. 그 항체 치료제처럼 그 이제 정맥 주사나 이제 피하 주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회사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세가 나왔던 게 ST팜이에요. 18.15%, 18% 올랐는데요. 기관도 많이 샀고 외국인도 많이 샀고. 왜 그렇냐면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RNA 쪽에 이제 그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고 CM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모더나가 이제 결국은 mRNA 이 백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MO 위탁에 대한 어떤 뭐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거기에 좀 연관된 기업이라는 그런 어떤 수혜주 찾기 이런 것들이 좀 매수세로 좀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츠에서 이제 얘기하기로 최근 모더나에서 mRNA 항암 백신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 발표를 해서 상용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ST팜은 향후 카파 증설 및 R&D를 통해 mRNA 백신 위탁 개발 분야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져나갈 전망이다. 뭐 메리츠에서도 이제 리포팅이 나왔는데 키움에서도 리포팅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제목이 RNA CMO의 글로벌 강자다. 경쟁사 대비 빠르게 대규모 수주가 가능하다 해서 글로벌 상위 3사, ST팜이 포함된 요 3사가 이 RNA 쪽에서 뭐 신약이 나온다거나 백신이 나오면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고 CMO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수혜주 찾기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RNA 치료제 쪽 원료 생산 업체가 공급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 캐파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ST팜이 먼저 완공이 가능해서 22년 초면 뭐 증설된 어떤 이제 캐파가 이제 완공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규모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RNA계의 삼성바이오다. 야,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센데요. 하여튼 뭐 어쨌든 RNA 쪽으로 신약이 나오거나 백신이 나오면 ST팜이 부각된다, 이렇게 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G3BNT도 오늘 4.3% 상승하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Q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시세가 끝난 건 아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13% 상승을 해줬습니다. 결국 모멘텀이 살아있고 또 이제 본업 자체, 치매 패치제의 어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무난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콜드체인 관련주, 뭐 동아소시홀딩스가 오늘 좀 셌네요. 8%나 상승했으면.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 그리고 RNA 쪽에서 올릭스, 이거 추세가 좋아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저번에 스마트 리포트 짚어드렸던 리메드, 리메드도 한 3%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녹십자는 조금 쉬어졌고, 1.7% 정도 약세, SK케미칼은 2% 정도 강세. 저는 분할로 이제 정리가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가 이제, 시총 상위 중에서는 진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사실 이 종목은요, 예, 조금 인위적인 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날 6.5% 오른 날 바이오젠의 어떤 치매 치료제가 이제 그 성공 가능성이 높다,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올랐잖아요. 같이 연동돼가지고 바이오젠의 그 치매 치료제를 위탁받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되돌려졌잖아요. 예, 위원회에서 이제 안 좋은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처럼 올랐던 거 그대로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고 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올리는 거고, 오늘 뭐가 나왔어요? 사공장 착공이죠. 발표도 아니고 착공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바이오주 전반에는 좋은 거죠. 바이오주 전반에는 좋은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외국인 600억, 기관이 280억, 개인이 910억을 팔았네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순매수, 기관 외국인 합작 순매수고요. 이거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돼요. 흐름상. 그래서 지금 뭐 삼성바이오는 밸류로 따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시장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 BBI 이제 업종으로서의 어떤 흐름,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삼성의 어떤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연결돼 가지고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그룹입니다. 셀트론 그룹도 오늘 강세입니다. BBI 이제 업종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볼 수 있고요. 1.7% 상승입니다. 거래량은 높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센 시세가 나오긴 어려웠죠. 거래가 붙어야 센 시세가 나올 건데 센 시세가 나오진 못했고, 헬스케어도 1.6% 강세로 오늘 수급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기관들이 모처럼 한 10만 주 이상으로 순매수, 외국인도 한 10만 주 순매수를 해줬고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셀트론 헬스케어가 시세가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많이 오랜 조정을 받았고, 조정을 또 깊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하고 좀 견주어 본다면 과도하게 좀 내려온 상태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나머지 두 개 종목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셀트론 제약이 0.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뭐 5일선 근방에서 좀 마감해주는 형태, 뭐 그냥 무난한 형태, 거래대금은 줄인 형태, 이렇게 좀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 오늘 2.9% 그래도 적지 않게 상승했죠. 그래서 여기는 정말 과매도권이에요. 여기는 정말 과매도권. 정말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차분히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정부는 백신 개발이 뭐 늦어지더라도 무조건 구매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개발할 것이다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넥신에 대한 어떤 우려는 기우일 뿐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투자증권 김일구 상무님의 어떤 시장 견해 한번 참조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분 방송을 이제 종종 좀 보는데요. 시장을 보는 어떤 시각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술주,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사실은 대폭적인 실적의 어떤 증가가 발생된 게 한 2017년 정도부터거든요. 이게 어느 때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첫 해죠. 트럼프 대통령이 뭡니까? 대폭적으로 이제 감세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대폭적으로 낮추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오롯이 거의 다 받았다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혜택의 영향으로 실적의 대폭적인 어떤 증가들이 좀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바이든 당선이 이제 확정되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세 인상이 되면 이쪽에 대한 타격이 상당히 좀 클 수 있다. 그게 이제 미리 센티멘탈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지지부진한 주가라든지, 제가 볼 때도
내년도 우리가 투자를 전략을 짤 때 기술주는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팔고 이제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주는 그다지 메리트가 아니 장기로 볼 때는 이제 좋을 거라고 보지만 내년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짤 때는 그다지 재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 세계 증시 자체가 코로나 이후 유동성으로 올랐잖아요.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사실 뭐 어떤 성장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온 거죠. 결국은 이 종목이 실적이 좋은 것들은 조금 더 세게 올라왔지만 실적이 안 좋아도 그냥 우르르 같이 올라왔잖아요. 뭐 바이오 주식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색깔이 실적에 대한 어떤 눈높이로 간다면, 시장의 눈이 옮겨가면 사실 변화의 바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때 이제 막 무작위로 막 오르고 했던 것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초점으로 이제 시장의 시각이 바뀌면 성장 업종에 있는 것들 중에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 쪽 테마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꺾여도 많이 꺾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당장 뭐 실적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굉장히 차별화될 수 있다는 거죠. 성장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좋을 만한 종목들은 같이 가죠. 시장하고 같이.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실적 보십시오.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종목군들은 세게 조정이 받거나 재미없을 거라는 거죠. 기술주들처럼.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적이 뭐 성장은 하겠지만 성장률 측면에서 내년에 좀 꺾인다. 그러면 주가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실적 쪽으로 이제 눈높이가 가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기저가 굉장히 낮았던 경기 민감한 업종의 대표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는 어떤, 그리고 이제 수급이 그쪽으로 대폭적으로 옮기고 로테이션이 도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 논란이 아니고, 이제는 뭐 가치주를 투자해야 된다, 성장주는 아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는, 대폭적으로 좋아지는 종목 쪽으로, 업종 쪽으로 수급은 상당 부분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뭡니까? 실적 좋아지는 기업으로 판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깔끔하게 좀 정리해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구간이다 현재.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뭐 반도체 쪽도 좀 얘기 드렸고, 또 이제 유통 쪽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을 분석하고 대응하고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고집을 피우지 않으면서 시장에 순응하는 어떤 순종적인 어떤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 투자 쪽은 밀고 나가되 사이클의 어떤 변동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어떤 업종과 종목군들은 능동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분의 이제 견해는 조금 참조할만 했다. 그래서 제목에도 있듯이 시장의 판을 다시 짜라. 실적주의 바람이 불어온다. 요게 요 두 문장에 딱 압축이 돼 있다고 보여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이제 한 언론 매체에 이제 나온 부분인데요. 그래프를 보는 게 조금 더 변동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하는데 좀 더 와닿고요. 보시면 지난 2월달, 3월달에 뭐 하루에 이제 확진자가 한 1000명 수준까지 갔을 때, 그때 뒤로 이제 그래도 굉장히 좀 좋아졌죠. 그러다가 8월달 여름에 이제 한 300명 수준으로 다시 올라섰다가, 보통 이제 다른 국가들은 요 2차 유행 확산될 때
1차 유행의 어떤 고점대를 대부분 다 넘겼거든요.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예.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다른 국가 대비해서 방역 조치 그리고 국민들이 또 잘 지켜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급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죠. 그래서 한 수십 명 수준 요 정도가 한동안 쭉 이렇게 유지되다가 최근에 이제 100명, 200명이 뭐한 3일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다가 11월 18일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는 이제 300명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당국에서 굉장히 좀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고, 조금 거리두기 완화를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또 강화를 좀 시켜야 되는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 치료제 백신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의 어떤 요구가 더욱더 높아지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요. 셀트론이 지금 임상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넥신이 임상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더 가팔라지는 추진이 그렇게 좀 되는 환경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한국 내에서 하는 임상에서는 환자 모집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계속 토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임상 추진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뭐 세계 어떤 현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여러분도 항상 체크하시죠? 예. 그 지금 세계 현황 보시면 5,500만 명 확진자, 그리고 하루에 이제 65만 명. 이게 줄지가 않네요. 하루에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참 3월 달에 막 10,000명, 20,000명 그랬던 게 지금 65만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망자도 130만 명. 하루에 이제 10,000명 이상씩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코로나가 이제 뭐 서정진 회장도 이제 발언에서 나왔었지만 종식될 수 없다. 왜냐? 너무 퍼졌다. 지금 발생 국가 영토가 지금 221개국입니다. 이거는 에볼라나 뭐 사스나 뭐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그 이제 창궐이 이제 꺾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 유행병처럼 이제 돌 수밖에 없는, 종식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병이 될 걸로 거의 확실시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치료제 백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셀트론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어제 여기 이제 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항상 브리핑하는 그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셨죠. 한 구독자님이 이제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마지막에 듣지 못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분이 하신 얘기가 지금 다른 국가, 다른 어떤 기업의 제약회사의 백신이 지금 뭐 좋은 어떤 막 효능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막 환호를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와 백신, 정부와 같이 하고 있는 치료제와 백신은 끝까지 개발을 완수할 것이며, 성공을 해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 이제 뭐 치료제나 백신을 들여오는 거와 상관없이 정부가 사들일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치료제 주권, 그리고 이제 백신의 주권을 가지는 게 이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 끝까지 진행한다, 끝까지 지원해서 진행한다, 이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요거 한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결연한 어떤 의지, 정부의 어떤 의지를 한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개발 지원들에 대해서 정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별 한번 보면 미국이 줄지가 않습니다. 지금 16만 명이 이제 하루에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인도, 브라질은 조금은 그래도 일일 확진자가 줄어든 셈이고, 와, 프랑스 12만 명? 심각하네요. 유럽은 쉽게 안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의료 체계가 조금 붕괴?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막을 수도 없는, 예. 그래서 봉쇄를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점진적으로는 좀 감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봉쇄를 하니까. 봉쇄를 하면 뭐 어차피 뭐 이동을 못하고 하니까 결국은 확진자 추이가 조금 둔화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걸로 보는데, 와,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수만 명에서 10만 명까지도 늘어나는 걸 보면 정말 무서운 것 같네요. 이탈리아도 2만 7천 명, 그리고 독일도 14,000명, 폴란드, 동유럽 쪽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폴란드도 2만 명. 여기 인구가 되게 작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2만 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 10,000명, 네덜란드는 그래도 조금 둔화가 된 것 같고, 루마니아가 4,900명. 여기서 지금 셀트론이 임상 환자를 많이 이제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이 이제 특히나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의 지금 임상에 대한 현황, 어제 이제 여기 참석을 해가지고 서정진 회장의 발언을 보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셀트론의 치료제 효능이 어느 정도 그냥 절차를 밟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 기사 이제 어제 좀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셀트론 서정진 회장 임상 거의 다 됐는데 한국인 불참으로 완료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임상 환자가 이제 좀 잘 안 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기사를 자세히 한번 체크를 해보죠. 셀트론이 유례없는 범정부 국회의 지원 속에서 활발히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정부의 치료제 R&D 추가 경정 예산 450억 원 중 절반인 220억 원도 배정을 받았다. 이 같은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셀트론은 아직까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 3상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인 환자 임상 참여의 부족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사실이고 정말 유례없는 어떤 그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상의 어떤 진행 자체가 환자 모집이 조금 한국에서 좀 원활히 못한 그런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주최로 열린 치료제 개발 동향 임상 결과 토론회, 여기 참석을 해가지고 최단 기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국인 임상 참여를 적극 도와달라고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청정국이 되길 희망한다.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는 나라가 돼서 경제도 회복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셀트론 임직원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전 정보를 공유해서 임상 프로토콜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회장은 임상시험 대상자 부족으로 인해 원활하게 임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상 2상은 300명, 3상은 700명, 총 1000명의 임상시험 대상자가 필요한데 현재 한국에서 17명. 와, 너무 적네요. 저번에 발표됐을 때 뭐 130명이라 해가지고 야, 뭐 한국도 한 30-40명은 됐겠구나 했는데 턱없이 제 생각보다 낮은 17명이에요. 루마니아가 118명. 지금 한국과에 너무 편중이 돼 있는데요. 뭐 어찌됐든 이제 뭐 그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 좀 인종별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분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동양 쪽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1명.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이 셀트론 어떤 브랜드 인지도 문제, 아니면 이제 어떤 제약 기업들의 어떤 패권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게 1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미국에서 쏟아지는 환자가 몇인데 지금 1명입니까? 조금 굉장히 의아스러운 것 같고요. 그만큼
그 빅파마들의 틈에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예, 그런 이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빅파마가 아닌 기업이 이제 뭐 러시아나 중국 빼고요. 빅파마가 아닌 제약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뭐 이렇게 치료제를 하고 있는 거는 셀트론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참 이걸 성공적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마무리 짓는다면 전무후무한 어떤 레퍼런스를 쌓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36명이 진행되는데 그쳤다. 일단 한국 환자 대부분이 경증이어서 생활치료센터에 있는데 여기엔 의료진이 부족하다. 어차피 임상을 진행하려면 의료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투약하고 계속 관찰하고 하루마다 이렇게 막 관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게 환자가 원활하게 좀 수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럽과 미국은 병원이 마비돼 있는데 병원이 마비돼 가지고 이게 환자가 좀 이렇게 임상을 할 수가 쉽지 않겠군요. 예. 그나마 이제 루마니아 상황이 덜해 셀트리온 직원이 투입돼서 하루 20명씩 임상을 하고 있다. 병원이 완전 마비되면 이건 임상이고 자시고 이게 안 되겠군요. 예, 그렇죠. 예, 어차피 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환자들이 많을 건데 이건 뭐 내가 이제 치료제를 투여받을지 그냥 뭐 물약을 투여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존의 문제에서 임상을 참여를 하는 게 조금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루마니아가 좀 나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서 회장은 한국인, 서양인 유의차가 없을 정도로 한국인이 임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한다. 임상 대상자만 확보된다면 이상을 20일까지 종료하고 이제 투약 완료를 얘기하는 거겠죠. 최단 시간에 3상으로 가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기사를 좀 더 보면요. 어제 이제 그 치료제 개발을 위한 사전 임상 참여 의향서 서명식을 진행하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 당대표 의향서를 전달했다 해서 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요거 이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이트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댓글 확인하니까 이제 어제 뭐 잔액 부족? 뭐 그런 거가 막 팝업이 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떴냐면 그거 이제 많이 몰려서 그래요. 예. 그 사이트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여자가 많이 늘어서 거기서의 어떤 한계를 좀 초과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다시 또 잘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코리아 청정국이 되는데 큰 어떤 보탬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요. 이거예요. 예. 여기 이제 사전 임상 시험에 서명을 하면 코로나19 확진을 받게 되면요. 이 치료제를 이제 우선적으로 투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확진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 뭐 안 받았는데 이걸 투여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셀트리 이제 또 예방 백신 기능을 또 검증하는 임상을 또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아마 또 이제 투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뭐 믿으신다면 셀트리온의 어떤 치료제를 믿으신다면 저는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뭐 믿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그 당대표도 이제 서정진 이제 회장이 이제는 비상한 각오로 다음 단계 가시적인 뭔가를 내놓을 시대가 됐다고 이제 말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K 뉴딜 공동위원장 전혜숙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개발이 지연되는 최대 난제가 임상시험 참여자 부족이다. 셀트론은 이제 250개 임상시험 모수가 필요한데 현재 확보 숫자는 96개에 불과해서 임상 허가가 안 나고 있으며 해외에 나가서까지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뀌었다. 결국은 환자 모집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발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결국 이제 이 치료제 이제 승인을 해주는 게 식약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발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셀트론 항체치료제 임상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입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이게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이제 허가 빨리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정보를 받고 있는 거죠. 빠른 허가와 함께 안정성과 효과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21명의 전문가로 코로나19 특별 허가팀을 구성해서 셀트론 항체치료제의 허가가 신청되는 대로 가장 우선해서 허가 심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셀트론 항체치료제의 높은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의 발언이 나왔으며 이 같은 효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많은 환자가 임상에 참여하길 바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사에. 인천의료원 김진용 교수는 코로나19 1번 환자부터 지금까지 인천의 70%의 환자를 보고 있는데 여름 이후부터 의사로서 아무 치료를 못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었다. 기존의 약들을 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새로운 약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팬데믹 상황에서 보고는 안 보고 치료제는 국력. 치료제는 국력, 치료제 백신은 국력이자 패권이죠. 현재 인천의료원은 셀트론 항체치료제를 비롯해 3개의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는데 셀트론 항체치료제의 안정성은 물론 효능도 매우 좋게 나타난다. 김 교수는 일상에서 안정성은 물론 투여 1, 2일 만에 자연 경과보다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은 더블 블라인드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인지 위약군인지 물약인지 모르는 거죠. 더블 블라인드여서 의사도 환자도 임상약인지 플라시보인지 모르는데 셀트론 제품은 투여 후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블라인드 상태여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 감염병은 항암치료제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처럼 장기간 시간을 갖고 임상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히 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직접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김진용 교수의 이 발언과 이 효능에 대한 어떤 이 확인은 이 임상이 그냥 검증이 아니라 절차에 불과하다는 거를 반증해주는 어떤 얘기라고 보여져요. 이게 모든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온 효능과 이 부분들이 모두 일관적인 어떤 그게 이제 그냥 단순 통계상이 아니라 이런 어떤 권기성 연구개발본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원리상으로도 이 항체치료제의 어떤 효능이 지금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이 환자만 잘 모집돼서 진행되면 승인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6개월 열흘 셀트론의 이 치료제를 모든 나오는 자료와 정보 데이터들을 제가 이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공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몸에 항체 치료제 투여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저는 불안감과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 의대 정성택 교수는 코로나19에 이어서 제2, 제3의 팬데믹이 또다시 출현할 것을 보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셀트론처럼 조금 더 항체 치료제를 빨리 발견해서 개발 플랫폼 연구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셀트론은 기존에 이제 메르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CTP27 같은 그 인플루엔자 항체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었던 거고, 이미 이제 이상까지 완료했던 그런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빠르게 후보물질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온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다른 어떤 빅파마들의 임상과는 다르게 정말 정석적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임상도 스크리닝을 통해 가지고 다른 기업의 임상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굉장히 우수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뭐 수조원의 매출이 기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공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신규 시설 투자, 3공장 신설에 대한 어떤 부분이에요. 과거에 이제 3공장 뭐 20만 리터 규모로 이제 증설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거랑 다른 건이에요. 별개 건. 그래서 2,740억 원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완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투자 목적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따른 생산 능력 확보. 그러니까 품목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 결국은 뭐 이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리고 이제 CTP59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늘어나고, 추후에 또 이제 뭐 졸레라나 이제 뭐 스텔라라 이제 시밀러 같은 것들도 추후에 이제 또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확대에 따른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뭐 당연한 행위고요. 그래서 이제 정정을 한 거예요. 기존에 이제 2016년에 5월달에 제출했던 신규 투자에 대한 어떤 사안을 그때 3공장 12만 리터로 이제 만들겠다 했는데, 3공장을 이번에 6만 리터로, 그러니까 축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별개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별개로 이거를 신설하고, 그 다음 뭐 4공장을 이제 20만 리터 규모로 하는 그런 어떤 안을 지금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신설하게 되면 생산 능력은 25만 리터. 그러니까 기존의 19만 리터에서 이번 투자를 통한 6만 리터 증설로 25만 리터의 생산 캐파를 이제 가지게 된다는 거고요. 회사 측의 이제 보도자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공시사항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회사 측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셀트론 송도에 3공장 및 글로벌 생명공학연구센터를 신축한다 해서 조감도가 이래요. 조감도가 이렇게 되고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죠. 총 5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갖고 있다. 완공 시에는 25만 리터의 생산시설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된다. R&D부터 임상까지 2,000명 연구진이 근무하는 대규모 연구센터 건립도 시작. 송도에 이제 20만 리터 규모의 4공장 및 복합 바이오 타운 건립 계획도 준비 중이다 해서 기존에 이제 20만 리터 증설한다는 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이번에 6만 리터 규모의 이제 신설 공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론의 이제 증설 계획이 기존 대비 좀 변경됨을 말해주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 CTP59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추가 증설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셀트론이 원래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는 요거거든요. 요거니까 이제 요거로 이제 할 건데, 그 전에 이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이제 작년에 뭐 경영 계획을 세울 때 전혀 없었던 이런 품목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증설을 아마 발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셀트론은 향후 제품 다양화를 이제 고려를 해서 다품종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6만 리터 규모 바이오 의약품 제3공장을 건립하고 R&D와 공정 개발 및 임상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제 원스톱의 어떤 연구센터까지 이제 신축을 한다. 그래서 아까 발표한 건 이제 3공장 6만 리터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제3공장 건립에 이제 한 2,700억이었나요? 예, 그 정도고 나머지 자금은 이제 연구센터 건립. 그래서 총 5천억 투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공장은 배양기가 많은 만큼 배치 간격도 짧아져서 실제 생산량이나 매출 기여도 측면에서는 기존 생산 시설과 대등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이제 전망된다. 그래서 이제 3공장은 조금 다르죠? 배양 설비가 규모가 작은 거를 여러 개 라인으로 이제 늘리는 거. 그러니까 제품 믹스 다변화에 따른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한 어떤 공장으로 이제 이용하려고 이제 이 3공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CTP-59 같은 그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뭐 내년에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 뭐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분의 어떤 생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내년에. 근데 뭐 백신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뭐 내후년에는 뭐 50만에서 뭐 50만 명분 내외 정도 뭐 이렇게 생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3공장 이런 데서 이제 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공장 연구센터 건립에는 3,000명 정도 이제 고용까지 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야, 참 대한민국에 굉장한 기여를 하는 기업이네요.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셀트론은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확대에 따라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도 병행해 준비하고 있다.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그러니까 이게 별개건이죠. 인천 송도에 설립하기로 한 20만 리터 규모의 생산시설은 제4공장 및 복합 바이오 타운으로 건립될 계획이다. 4공장 건립이 완료되면 셀트론의 생산 능력은 국내에서만 45만 리터 규모에 이르게 되며 2030년까지 해외 공장, 중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해외 공장까지 포함해서 60만 리터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제 CMO 쪽하고 중국 공장까지 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공장을 착공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꽤 많더라고요. 25만 리터 세계 최대 생산 기지다. 그래서 엄청난 조 단위 규모의 자금을 이제 퍼부어가지고, 야, 이게 대단하네요. 슈퍼 플랜트 해가지고, 야, 이 돈 많이 쓴 것 같아요. 슈퍼 플랜트 2023년 전체 가동 목표다 해서 화려한 어떤 화면으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언론에 많이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셀트론이 이렇게 신설 공장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하는 날 착공입니다. 발표가 아니라 이미 이제 이거는 발표된 사안이고 착공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갑자기 공교롭게도 오늘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런 느낌이에요. 부잣집 도련님과 정말 그 농촌에서 이제 자수성가하면 한 어떤 한 청년과 같은 어떤 느낌 대비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주주님들은 이렇게 어떤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처한 환경도 다르고 뭐 태어날 때부터 다른 환경,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건 공통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어진 환경은 다르지만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한국 시총 1위 빅파마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 주주들은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믿고 동행하는 그런 어떤 동행자가 되어야지 않을까? 저는 문득 이 사진이 좀 떠올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네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믿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고성장의 이제 글로벌 주도하는 기업은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또 바람과 같은 어떤 소나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기업의 어떤 기술력과 지배력,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을 믿는다면 묵묵히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함께 뭐 가는 것도 투자 성공의 하나의 어떤 또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변함없는 그런 철학을, 가치관을, 투자의 어떤 가치관을 꼭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의 변동, 돈의 어떤 크기의 변동이 항시 매분 매 초마다 있는 이곳에서 그런 기준이 없다면요, 정말 그 주식 투자는 정말 마물과 같고 악마의 어떤 속삭임에 자신이 현혹되고 홀려버리는, 그러면서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고, 그래서 보다 더 저는 이렇게 운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매일마다 나아지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시장을 보다 더 알아나가면서 유연하게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한테 도움을 받고 있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제 생각을 좀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어떤 공유되는 채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모쪼록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고 이로운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